좋습니다. 딱 보시면 정확하게 봐주고. 작은 영화제에 오신 국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너무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길잡이를 맡은 이한주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날 이렇게 너무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박다영 배우전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배우전에 함께 해주신 오늘 이제 주인공 박다영 배우님이랑 그리고 또 성스러운 감독님이랑 같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박다영 배우님부터 먼저 소감이랑 인사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일단 새해 첫날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이라서 너무 감사드리고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가영 배우님 팬으로서 이제 박가영 배우전에 이제 우리들의 어제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그다음에 이제 1월 1일부터 이렇게 제 영화를 다 함께 보는 자리가 있어서 영광스럽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딥슬립이라는 공간을 되게 애정하고 자주 왔었던 공간인데, 저도 모더레이터를 하는 거는 오늘 이렇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도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신 분들도 편하게 궁금하신 도대체 박강이 누군지에 대해서 편하게 질문도 좀 해주시고 재미있게 시간 좀 이제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사실 이 배우전을 준비하기 전까지 가영 배우님이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저한테도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전화해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작년 하반기 이제 안 좋은 가슴 아픈 일들도 많고 이래서 사실은 이걸 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또 배우한테 이렇게 배우전을 시간을 허락한다는 것도 사실 되게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고, 또 작은 영화제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래도 오늘 좀 관객분들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영화에 관한 이야기, 특히 오늘 또 이제 성스러운 감독님도 같이 계셔가지고 우리들의 어제에 관해서 좀 많이 여쭤보고, 그리고 배우님에 대해서 좀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배우님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일단 일이 너무 없고요. 푹 잘 쉬고 있고, 네, 요즘 아무래도 좀 좋은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도 저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많은 건강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해에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좋은 작품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여기 감독님들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일이 없답니다. 열심히 또 영화를 찍어주시면. 성스러운 감독님도 요즘 어떠세요? 근황은? 저는 이제 최근에 장편이랑 찍은 거를 편집이랑 이제 모든 후반 작업을 마무리해가지고 조금 쉴 시간이 생겨가지고 이제 새로운 아이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새로 장편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제목이 뭐예요? 마무리하고 있는 거요? 네. 여름의 카메라. 여름의 카메라요. 아,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에는 엄청 독보적인 스타일의 영화가 나왔다고 하던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름의 카메라도 꼭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연 배우님 이제 배우를 이제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뭐 되게 원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이제 배우를 일을 하시게 되었는지, 배우라는 직업을 어떻게 이렇게 운명처럼 딱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GV를 그래도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히 하면서 이 질문을 아무래도 제가 GV가 있는 배우전을 오늘 처음 해봐요. 네, 배우 기획전을 한 적은 있는데 코로나 시기여서 GV를 못하게 됐었어서 배우전 GV를 오늘 처음인데 사실 저는 조금 우연히 시작하게 됐고요. 저도 영화제를 혼자서 많이 다니는 독립영화 관객 중에 한 명이었고, 네, 근데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배우가 되거나 영화를 만드는 현장에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해봤고, 저는 그 영화 제작사에 기획팀으로 이력서를 넣었던 게 계기로 조금 우연히 단편 영화 작업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좀 우연히 시작해서 좋아하게 됐고 계속 하게 된 경우라서 굉장히 저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전에는 이제 배우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제 어떤 희망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요. 왜냐면 영화를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관객의 입장에서 약간 내가 감히 약간 그래서 절대 생각한 적이 없고, 네, 좀 덕질은 좀 많이 했었어요. 성덕이네. 어쨌든 아무리 내가 그래도 되게 어떻게 연기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막상 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연기를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처음 뭐 영화를 찍을 때는 그냥 정말 내가 깡을 가지고 한번 해보지 뭐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배우라는 일이 점점 갈수록 사실 더 많은 고민들과 시간이 필요한 직업이잖아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오랫동안 영화도 찍고 여러 가지 인물로 또 살아보기도 하고 관객분들도 만나면서 어떤 마음인지 요즘에는 배우를 하면서. 사실은 운이 좋게 제가 단편 영화를 찍고 한 1년 동안 정말 단편 영화를 찍을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1년을 너무 즐겁고 신나게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제가 그만뒀어요. 이유는 제가 너무 못해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영화를 입문을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우가 되고 싶어서 시작이 아니라 관객으로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작업이 고생스럽고 근데 내가 이걸 즐겁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저는 사실 배움이 없이 시작을 했다 보니까 제가 너무 저의 영화를 볼 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꽤 몇 년을 그만뒀었다가 제가 어떤 일들을 제가 이제 배우 이전에도 몇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다시 하고 싶은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고 그렇다면 내가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때부터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좀 더 귀 기울이고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사실은 지금은 이 일은 더 좋아하게 됐지만 그렇게 즐기지는 못하게 된 것 같긴 해요. 네, 잘하고 싶은 일이 되어서 네. 맞아요. 뭐 즐길 때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굴곡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배워나가는 거니까. 성수롱 감독님은 어쨌든 이제 우리들 어제를 가영 배우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셨잖아요. 옆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먼저 두 분은 어떻게 이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인연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뭐 캐스팅 비하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광고 프로덕션의 조감독 일을 또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가영 배우님을 소개를 받아서 이제 연락이 취하고 이런 와중에 너무 매력을 제가 느껴가지고 이 배우랑 꼭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또 모임이 있었어요. 이제 가영 배우랑 저랑 PD님 해서 3명이 모임인데 이제 그날 제가 하마구치 유스케의 우연과 상상을 보고 이런 셋업으로 영화를 찍고 싶다 하고 이제 가영 배우로 갔는데 이 여자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가영 배우님을 캐스팅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사람은 해야 되겠다 라고 느꼈던 뭔가 강렬했던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가영 배우의 얼굴에는 좀 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맑은 얼굴에 언제나 서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쨌거나 무난한 분위 건조한 이야기에 좀 서사를 불어넣어줄 수 있다. 이 여자의 눈동자 하나로 이 배우에 그래서 꼭 같이 하고 싶었던 거죠. 엄청 칭찬 아니에요? 배우한테 그 얼굴에서 서사가 있다는 건 제가 듣기에는 되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감독님이랑 작업을 하신 부럽습니다. 어땠어요? 만약 가영 배우님은 성스러운 감독님이랑 작업하시면서 우리들 어제 찍으면서 일단 성스러운 감독님이랑은 뭔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참 즐거워요. 그래서 아마 우리들의 어제도 저희가 동네에서 카페에서 만났다가 한 몇 시간 동안 너무 좋은 거는 일상도 얘기하지만 영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성스러운 감독님 항상 영화를 보시고 좋은 영화가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래서 항상 영화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 막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배우들을 되게 사랑하세요. 배우들을 되게 사랑하셔서 뭐 저한테도 그랬지만 또 여기 너무 매력적인 손예원 배우나 또 배영란 배우 그래서 감독님이 되게 배우들을 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저 엔딩 장면을 찍고 났는데 감독님이 엉엉 울고 그래서 그 배우들의 마음을 계속 같이 움직이시고 그래서 저도 작업하면서도 참 좋은 친구, 좋은 동료를 만나서 저희가 참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네. 아니 그 크레딧을 보니까 되게 스태핑이 단촐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어쩌면은 소통하는 과정들이 조금 더 끈끈하다고 해야 되나? 더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는 장면은 어떻게 그렇게 잘 우시는지 우는 연기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시죠? 아니 저 못해요. 저는 못하고 몰래 화장실 가서 티어 스틱을 바르거나 그럴 때도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이 눈물 연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군요. 저희가 이따가 또 관객분들한테 또 질문을 여쭤보긴 할 건데 일단 시간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아니 아까 그 영화 얘기도 많이 하신다고 두 분이 하시는데 되게 진부한 질문이긴 한데 작년 한 해 재밌게 보셨던 영화 하나씩 추천을 좀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여쭤보니까 갑자기
저는 이제 토라네오 감독의 해피엔드를 보면서 약간 거장의 데뷔작을 보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고, 이제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에 표를 엄청 열심히 예매를 해가지고 2번 봤는데 두 번째 볼 때가 더 좋았고 지금도 되게 다시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약간 화제작 아니에요? 저도 되게 보고 싶었는데 서독제에서 표가 없어가지고 엄청 맞아요. 화제했던 작품이라고. 근데 저는 모르고 그냥 봤는데 좋았어요. 아 진짜 좋았어요. 강혜님 저는 네,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보고 나서 좀 마음이 오랜만에 좀 행복했던 거는 퍼펙트 데이즈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성스러운 감독님이랑도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좀 감독님의 조금 다른 영화, 새로운 영화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어서 네,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우리들의 어제를 보니까 여름의 카메라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우리들의 어제 제가 그 예종 좋은 영화제였나요? 그렇죠. 그때 처음 그 영화를 극장에서 봤었는데 저는 너무 웃겨가지고 그 감독님 되게 이상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가영 배우님도 약간 저는 그 가영 배우님 작품을 예전에 그 서스피션을 미장센 영화제에서 처음 그때 보고 가영 배우님 그때 처음 봤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작업들 하시는 것들도 보고 이랬었는데 언젠가 한번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역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이상하게 너무 그 블랙 코미디 같은 막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 뛰어가는 거 하며 이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도 감독님이 되게 뭔가 왜냐면 배우들은 그런 감독님한테 되게 신나잖아요. 되게 도전적이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감독님 만나 그래서 참 재밌었겠다 생각이 들죠. 가영 배우님은 뭔가 이런 역할은 언제 한번 해보고 싶다 라든지 뭐 언젠가 한 번쯤은 나한테 이런 캐릭터가 오면은 어떻게 내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 뭔가 지긋지긋한 좀 사랑 영화를 찍고 싶고요. 또 제가 그래도 꽤 어렸을 때 운동을 했었거든요. 네, 태권도를 3단까지 했는데 제가 몸을 쓰는 어떤 치열한 역할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좀 약간 배우들 표현을 좀 갈아 넣는다고 하죠. 약간 네,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후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녹음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감독님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것도 궁금하네요. 배우님이 막 이렇게 땀 흘리면서 엄청 그 에너지틱한 되게 그 카메라를 뚫는 그런 에너지가 막 나오는 그런 연기 궁금합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장편부터 해서 단편까지 여러 작품들을 그래도 계속 찍어오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배우 일을 하면서 이런 현장은 참 그래도 나한테 좀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현장이 있었던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그런 작품이라도? 사실 작품마다 다 다른 모양으로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황이나 그때 뭐 계절에 따라서도 더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고 일단 우리들의 어제는 정말 그냥 저희끼리 약간 하루 워크숍 하는 느낌으로 같이 찍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영화가 이야기가 되고 완성이 되고 이래서 조금 더 애틋한 마음이 있는 영화인 것 같고요. 저도 오랜만에 이 세 편을 보면서 정오에서 같은 경우는 가장 저의 친한 친구들이 영화를 보러 왔을 때 가장 가영 너랑 닮아있는 역할인 것 같다. 감독님께서 너를 많이 담아주시려고 한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었고 저도 이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어떤 되게 어떤 지나가는 어떤 봄 햇살 같은 어떤 저한테 그런 또 기억이었던 것 같아서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영 배우님 나온 영화들 보면은 그런 게 항상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배우를 어떤 공간에 이렇게 놔둬도 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은, 사실 이게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참 그 가영 배우님이 갖고 있는 힘이지 않나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오늘도 이제 정오에서 볼 때도 그렇고 우리들어서 볼 때도 그런 사람 같고, 그래서 그런 게 참 되게 좋은 배우구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감독님은 그 우리들의 어제 이제 캐릭터들이 되게 재밌잖아요. 재밌는데 가영 배우님이 하셨던 그런 역할, 그리고 어쩌면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혼재되어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처음 구상을 하시게 되셨어요? 우선은 가영 배우님하고 산책을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 테마, 영화적 테마가 죽음이어가지고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항상 이제 생각을 하고 영화를 찍는데, 이제 가영 배우님을 만나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글거리지만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날 시나리오 썼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조금 나이를 더 들으니까 옛날에는 죽은 자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파이팅 해가지고 살아가자라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았다면, 지금은 그 죽음의 상처를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조금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가영 배우님의 마지막 클로즈업 샷으로 이제 끝내게 됐던 거였어요. 근데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상실과에도 그런 기억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고 그런 영화들에서 받는 감정들이 되게 큰데, 그런 영화들을 어쩌면은 그러니까 개인마다 그걸 대하는 태도가 다를 텐데, 그거를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너무 재밌는 방식으로, 재밌는 방식이란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되게 유쾌한 방식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오히려 우리가 더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처럼, 뭔가 이 영화를 보는데 그래서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뭔가 그 가영 배우님 역할이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느끼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되게 좋았던 영화여서 너무 또 다르게 접근한 영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관객분들 질문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영 배우님이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관객분들 위해서 또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다고 하네요. 정말 작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가 있죠. 네, 세 개가 있는데, 일단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해주시는 관객분들한테 먼저 제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영 배우님한테 작품뿐만 아니라 이제 배우한테도 뭐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 있으면 자유롭게 한번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은 한번 재밌게 이야기를. 선물이 있습니다. 여기. 우선 저는 그 서스피션은 저번에 한번 봤던 것 같고 나머지 편은 새롭게 보게 됐는데, 그왜 은주 배우님께서 왜 가영 언니가 그 약간 이상한 모습 있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우리들이 어제서 잘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지금도 약간 영화 같고, 영화에서도 영화인지 일상인지 약간 그런 구분이 잘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들이 어제서 가장 그 기억에 남았던 게 그 벤치에서 그 사이비 친구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니는 그 죽은 남자친구한테 뭔가 화를 내는 듯한 그런 말을 또 하다가 이 친구가 말을 보니까 또 약간 돌변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약간 이상한 모습과 연결이 되는 지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감독, 그 성수롱 감독님도 그 언니의 어떤 성덕, 어떤 덕후의 마음으로 이 언니를 만나고 영화를 찍겠다고 했는데, 그 이상한 그 면을 알고서 이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장면을 찍고 영화를 만드셨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언니는 실제로 좀 이상하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연기를 하려고 그런 모습 연기를 하려고 진짜 감독님 먼저.
가영 배우가 이상한 사람이라고는 몰랐어요. 이상한 배우 있다고는. 그냥 저한테 되게 진중하고 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대신에 어쨌거나 가영 배우한테 어떤 옷을 줘도 잘 소화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제 고민 없이 가영 배우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모르보다 배우들 쪄서 네, 여러분 박가영 배우자입니다. 저는 이상하신가요 평소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나요? 네. 원래 본인은 본인 모습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뭔가 그런 되게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어떤 배우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런 이제 재밌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아 네. 이한주가 하는데요. 저요? 아, 네. 저 파동 표현이에요. 파동꾼이야 파동. 아 네. 그 감독으로 보는 작품하고 배우나 제작으로 작품 볼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보고 싶어서. 저요? 제가 그 사실은 작년에 이제 파동이라는 장편 영화를 찍게 돼가지고 연출을 하게 돼가지고 작품을 이제 상영을 하게 됐었고요. 이제 그 작품의 이제 주인공으로 박가영 배우와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같이 원래 작업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인연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뭐 그 여전히 연기하는 게 너무 재밌고 당연히 즐겁고 그런데 그냥 그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게 배우든 연출자든 이 포지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영화 만드는 게 재밌었고 같이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런저런 잡담하다가 재밌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카메라로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독립영화잖아요. 그게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저는 재밌었어요. 영화를 만들면서. 그리고 언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그냥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거는 감독님도 그러시겠지만 그냥 내가 방구석에서 이렇게 쓴 글을 누군가가 서가지고 대사를 하고 연기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되게 너무 저한테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연출을 하면서는 그런 이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파동이라는 영화를 박가영 배우가 이제 주연도 하고 제작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영 배우님은 제가 제일 여쭤보기 그렇지만 어떠셨는지 제작을 너무 힘들었고요. 네. 근데 정말 영화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또 되게 존경심과 작품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애틋해진 것 같아요. 모든 작품들이, 모든 현장이. 왜냐면은 네, 저는 이전에도 사실은 배우를 하면서도 작은 현장을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소규모가 영화를 많이 찍어서 항상 배우만 하지 않고 꽤나 깊숙이 함께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영화가 끝난 이후에도 해야 될 게 정말 많고 그래서 저는 네, 연기를 열심히 잘 하기로 했습니다. 네. 새해 다짐입니다. 현명한 결심을 하셨네요. 한참 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감독님인데 그래도 부산까지 이렇게 잘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죠. 저희 우리들의 어제랑 그 감독님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신 차기작인 여름의 카메라를 같이 편집하고 계시는 편집 감독님인데 잠깐 오셔가지고 인사 한번 그래도 네 너무 반갑답니다. 제가 편집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래도 서울에서도 이렇게 와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신다고 자리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관객분들 있으실까요? 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배우님의 돋보이는 매력 중 하나가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타고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노력의 결과물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의 목소리인데요. 사실은 목소리와 관련된 또 호불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배우 일을 하기 전까지는 저의 목소리에 대해서 누군가가 막 얘기할 일들이 잘 없어서 제가 목소리가 좀 독특한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한 번도 못 해봤었는데 영화 일을 하면서 목소리에 대한 어떤 좋은 이야기도 많았지만 또 그게 뭐 취향이 많이 달릴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좀 콤플렉스이기도 했어요. 배우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근데 그냥 뭐 이것은 저의 것이니까 그냥 더 좋아해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좀 더 귀 기울여서 듣고 그냥 네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장점을 갖고 계신, 무기를 갖고 계신 그 뭔가 왜 약간 그 칭찬하는 자식 이런 거 보면은 이영애 성격 배우들이 그냥 그 얼굴로 그 목소리로 너나 잘하세요 이러는데 전 자꾸 가요배우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되게 얼굴은 그냥 이런데 그 뱉어내는 어떤 말들이 이러면 참 재밌는 어떤 작품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너무 목소리가 좋은 무기를 갖고 계신 배우.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다른 질문? 사소한 질문이더라도 없으시면 저기 선물을 놓쳤네요. 그 세 작품 다 보면 서스피션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 인물들의 전사가 조금 볼륨이 큰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강남신이 보고 그다음 경우에서도 강민규 배우랑 두 분이서 뭔가 어떤 과거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기운을 주는데 그런 어떤 전사의 볼륨이 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몰입을 하고 왜냐하면 그게 없기 때문에 촬영할 때는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하는지 좀 궁금했고 또 감독님 오셨으니까 우리들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사를 어떻게 몰입할 때 같이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게 했습니다. 일단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제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랑 얘기했을 때 사실 이 희재라는 인물의 현재 상황은 지금 명확하게 있고 과거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그런 부고를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지나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고민을 같이 했었고 아마 감독님, 저 그리고 또 다른 배우들 얘기했을 때 다 의견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누군가가 있었고 누군가가 사라졌을 때 각자만의 애도의 방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명확하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있던 그 사람이랑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고 얼마나 만났고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그 대상과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보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과거에 어떤 걸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현재의 마음으로서의 시점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 정호에서 같은 경우는 감독님께 좀 여쭤봤었어요. 저도 그렇고 민규 배우도 그렇고 이 둘은 그러니까 둘이 사귀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둘은 뭐죠? 저희가 막 여쭤봤었는데 감독님이 되게 약간 감독님도 약간 애매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무슨 일은 없었고 사귄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어떤 시절을 지낼 때 좀 마음은 있었는데 고백하지는 않았고 근데 알 것 같고 근데 그 시절은 지나가 버렸고 이 도시가 사라지는 것처럼 누군가는 또 군대에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공무원 공부를 하다가 합격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필름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는 시대처럼 그냥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그냥 산책하는 거? 약간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 이들은 그런 관계구나 라고 생각하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관계 정말 답답하던데 뭐라 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민규 배우도 그렇고 둘 다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래도 그 둘의 어떤 그냥 이상하게 약간 옛날 생각들이 좀 나는 것도 있고 그런 기억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좋았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영화에서 가영 배우님 목소리가 더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용기를 내. 그 목소리 계단 올라가시면 기억나시나요? 부럽더라고요. 용기 여러분도 2025년도 용기를 내시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잠깐 이야기가 났는데 저도 오늘 상영하는 이 세 작품을 쭉 보면서 뭔가 되게 맞춘 것 같이 이 영화가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관통하는 게 약간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들 어제도 그렇고 정오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반대로 배우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사라져가는 것들 말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감독님 혹시 어떤 모습 제가 먼저가요? 근데 이러면 너무 영화 오타쿠 같은데 영화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럼요. 그럼 안 돼요. 오타쿠 그런 거 아니에요. 영화 때문에 보인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이게 너무 오글거리네요. 괜찮습니다. 닭살만 도들고 먹으셨습니다. 배우님은 어때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많은데 지키고 싶은 게 많은데 그 정오에서에서 오랜만에 저도 보니까 사실 정오에서는 감독님께서 이제 감독님이랑 배우들이랑 여기 나오는 정말 잠깐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선배님들 그리고 사진 찍으러 온 친구들 전부 다 같이 많이 만났어요. 네, 감독님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모두를 많이 만났고 감독님께서 각자의 좀 말투 같은 걸로 대본을 많이 바꾸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감독님께서 저한테 아마 저한테만 여쭤본 건 아니실 거고 각자한테 많이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가영 씨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이런 걸 여쭤보셔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저기 민규랑 같이 산책을 하다가 향교에 앉아서 제가 자유롭고 떳떳하게 살고 싶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지키고 싶은 저의 바라는 거 제가 좀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자유롭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배우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대신 좀 떳떳하게 살고 싶어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좀 저는 여전히 좀 스스로한테 좀 떳떳하게 살고 싶은 신념을 지키고 싶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잘 지키고 싶어요. 네.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사실 저희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불규칙하기도 하고 또 많이 좀 챙기지 못할 때가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네 뭔가가 사라지기 전에 좀 잘 지키고 싶은 사람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용기를 내. 여러분 제가 정말 분위기를 좀 깨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느덧 시간이 금방금방 흐르고 있네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오에서 때도 그렇고 우리들의 어제 때도 그렇고 배우님이 그러니까 감독님들이랑 그렇고 소통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어제 준비하실 때도 둘이서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작품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그렇고 작품을 하면서도 그렇고 배우들이랑 소통을 하는 과정 정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들이 어떤 배우들 입장에서 되게 막 힘들기도 하는 배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때요? 그런 거는 좀 재밌고 즐기는 편이에요? 사실은 뭔가 이게 재밌고 즐기는 것보다는 조금 책임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연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를 배워서 시작한 게 아니었고, 그런데 그 영화가 감독님에게서 처음에 시작한 거잖아요. 감독님이 쓰고 감독님이 만들어낸 인물을 같이 만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감독님의 의견에만 뭐 다 집중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과의 어떤 소통이 1차적으로는 저는 가장 중요했고 더 알고 싶었고, 왜냐면 뭐 역할을 저한테만 부여해 주신 거니까 어쨌든 저한테는 좀 그게 잘 해내고 싶은 좀 책임감 같은 거라서 감독님을 좀 약간 못 살게 보는 거죠, 사실. 귀찮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대화와 많은 시간들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뭔가 딱 연기도 그렇고 감독님들도 그렇고 뭔가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 정답을 찾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정답이라고 믿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많은 대화들을 오가면서 서로가 그걸 믿을 수 있게끔 용기를 주는 작업이 영화를 만드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 혹시 또 관객분들 중에 질문 계신 분들 있으실까요? 뭐 여쭤보고 계신 분들? 이런 시간이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든 짠해서 한번 좀 질문을 좀 이제 2025년도잖아요.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 좀 이렇게 뭔가 소망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 해보고 싶은 일?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라든지. 일단은 저도 그렇고 저희 주위 같이 동료들도 그렇고 뭔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왜냐면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감독님들도 그렇고 뭔가 코로나 시기가 많이 지나갔지만 또 영화 일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조금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껏 좀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사실 지금은 뭐 그냥 아픈 사람 없이 어떤 다 무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거죠. 감독님은 2025년도. 우선은 거창하게 말을 하자면 지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영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를 함에 있어서 되게 조급하게 되고 영화를 찍게 되면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시간 동안 불안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거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조금 제가 뭐 몇 년 후에 영화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은 5년, 10년은 더 할 것 같으니까 좀 즐기는 마음으로 하자, 좀 마음 가볍게 먹고 내 자신을 믿자라는 게 있고, 이제 조금 쉽지만 어려운 간단한 목표는 담배를 끊자. 방금 말씀하신 거, 네. 많은 이들 앞에서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담배를 끊겠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훌륭한 박가영 배우님 대답할 땐 박수가 안 나왔는데 담배 끊는다는 얘기에 이렇게 박수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 만드는 게 너무 영화 만드는 거 즐겁고 생각하면은 되게 흥분되고 막 짜릿한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옆에 딱 그거를 지지해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사실은 되게 그 일을 딱 믿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래도 이렇게 옆에 동료들이 있다는 거는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배우님이 이제 뭔가 배우로서 아니면 또는 그냥 그냥 박가영으로서 뭔가 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 뭔가 이런 거 있을까요? 좀 짠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순간 약간 타임머신을 타고 약간 87년도로 갔다 온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네.
거라는 거. 지키고 싶은 거나 아까 했죠, 지키고 싶은 거. 네, 같은 질문을 계속 하셔가지고 네, 여기 뒤에 구세주 부원장. 네, 오늘 함께 봤던 세 편 외에 박가영 배우님 혹시 또 이렇게 재밌었던 역할들, 그러니까 다른 영화에서 있다면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보셨을지 안 보셨겠죠? 네. 제가 이제 촬영하고 개봉했던 영화 중에 장편인데 온 세상이 하얗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온 세상이 하얗다라는 영화가 그 강기루 선배랑 저랑 같이 나오는 어떤 죽음을 위해 만난 남녀의 로드무비인데요. 근데 그 과정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마냥 슬프거나 너무 딥하지 않고 그 안에서 또 좀 유머러스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상한 것들도 있어서 그 영화를 좀 재밌어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독특한 개성이 있는 영화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영화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트레일러에도 나오는데 잠깐 스포를 드리자면 이 훌륭한 목소리로 추워서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런 대사를 하는 영화입니다. 되게 이상하고 되게 이상한 여정을 하는 로드무비인데 그 영화도 한번 보시면은 또 다른 또 박가영 배우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시간이 마무리를 벌써 해야 되는 시간인데 조금만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뭔가 영화를 이제 배우 일을 하는 거 말고도 만약에 내가 배우를 안 했더라면 어떤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어요? 영화 관련돼서요? 영화뿐만이 아니라 아예 다른 직업이라도 사실 저는 영화를 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왜냐면 제가 꿈이 없었거든요.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고, 근데 제가 10대에서 20대를 관통하면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영화 보고, 영화 얘기하고, 혼자서든 누군가와 함께든 주로 그런 것들이었었고, 그래서 아마 저는 제가 배우 일을 하게 된 게 너무 우연이라서 저희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될지 몰랐던 거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할 때 친구들이 아마 너가 배우가 아니었어도 영화 관련된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싶었어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왜냐면 항상 친구들이랑 막 영화제 가자고 하고 영화 보자고 하고 그런 시간을 제일 좀 저희 유일한 좀 취미였던 것 같아서 아마 어떤 다른 분이 영화 안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도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배우가 됐을진 모르겠는데 영화를 할 것 같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한 애정, 사랑이 엄청 크시네요. 처음 시작 때도 그렇고 배우들마다 뭔가 연기를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가영 배우님은 어쩌면 이렇게 말하기 그렇죠. 절대 정답은 아니지만 연기라는 게 꼭 뭔가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어느 순간에는 또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쩌면은 좀 더 무채색이어서 연기를 접근하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다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작품을 준비할 때, 인물을 준비할 때나 이럴 때는 어떤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필사적으로, 지금은 사실 조금 달라졌는데요. 지금은 연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해요.
정말 진심을 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이 역할로서 그리고 또 기술적인 거 여러 가지들을 사실은 고민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하는 것밖에 저는 없었어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 예를 들면 보셨던 서스피션 같은 영화는 사실은 촬영하기 열흘 전에 감독님을 처음 만났어요. 촬영하기 열흘 전에 감독님을 처음 만났는데 만삭의 임산부를 원하셨고 저는 당연히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 만삭의 임산부를 촬영이 열흘 뒤인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어떤 기술적인 연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도 저를 믿기가 어려워서 근데 감독님께서 같이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열흘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제 친구들, 이제 언니들, 이제 출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랑 매일 만나서 저 모형을 사서 매일 나가서 연습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리고 일단 저 감정이라는 것에는 그 열흘의 시간 동안 계속 집중해서 저 사람이 나의 상황과 거의 일치되게 저는 약간 그렇게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만이 사실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제가 다른 배우들보다 할 수 있는 거는 좀 마음이 많이 담는 거? 우시는 거 아니죠? 깜짝이야. 지금 마음을 너무 담아주셔가지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본질을 배우 일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까먹기도 하고 있기도 하는데 그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그거를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적인 거는 당연히 항상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부분은 이기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진정성이라는 진심이라는 거. 이제 진짜 시간이 딱 허락된 시간이 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제 끝으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저 끝에 계신 분 갑자기 두 분이 이런 밤을 새야 될 수도 있어서 제가 딱 한 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두 분이 예전에 흑백 단편이었던 것 같은데 머시킬링이라고 같이 나오신 걸로 기억하고 전에 듣기로는 다른 작품에도 이렇게 같이 연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작품들에서 두 분은 좀 어떤 관계로 마주하셨는지 그리고 두 분이 또 다른 작품에서 만약에 같이 연기를 하신다면 어떤 관계성으로 좀 마주하고 싶으신지 좀 여쭙고 싶고 그리고 또 박가영 배우님께서 예전에 시시콜콜한 이야기 단편에서도 이렇게 인서트로 나오신 것도 보고 했던 기억이 나고 이렇게 손예은 배우님이랑도 또 다른 가을 이여름에라는 작품에서 하셨는데 그동안 작품들을 하시면서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어떤 호흡을 맞췄던 배우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배우가 있다면 그리고 아직은 만나지 못했는데 좀 같이 연기하고 싶은 배우가 있으시다면 좀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네 잠깐 고민하고 제가 빠르게 답변을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 머시클릭 때문에 이제 가영 배우님이랑 처음 작품을 한 거고 그때 그 작품도 되게 이상한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영 배우님 처음 봤던 게 이제 감독님이 전주역에서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픽업을 오신다고. 근데 이렇게 둘이 보고 있는데 누가 ATM기 앞에서 가방을 막 미친 듯이 막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박가영 배우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되게 평소에도 어떤 막 엄청 저런 에너지가 있는데 슛 딱 들어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특이한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는 배우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거의 한 2회차 찍었죠. 찍으면서 되게 재밌게 잘 찍었습니다. 의원님. 어떤 관계로 작품에서 만나고 싶은지를 일단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약간 뭘로 만나면 좋을까요? 네.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 그림체가 조금 비슷한 상이라는 얘기 들어서 약간 그
뭔가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나오는 거에 뭐 약간 뭐 남매 막 이런 전 가족은 네, 되게 선배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그런 가족극 안에서 그런 가족극을 생각해보니까 못 찍어본 것 같아서 네 그런 뭐 남매 같은 걸로 나와서 약간 현실 남매 같은 거 그런 거 네, 재밌겠네요. 그런 것도 되게 우당탕탕. 네 재밌는 극에서 좀 만나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제가 정말 잠깐 나와요. 그 엄태구 선배님의 전 여친으로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그게 저의 거의 영화 초반, 완전 초반 때 네, 그렇게 찍었던 건데 오랜만에 기억을 꺼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기억에 남는 작품이 너무 많고 그래도 머릿속에 많다는 게 되게 감사드리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어쨌든 뭔가 어떤 배우랑 또 연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배우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뜬금없는 건데 성스러운 감독님이랑 연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 왜냐면 제가 그 우리들의 어제에서 보면 맨 처음에 작업실 같이 쓰는 친구 있잖아요. 막 국민 제조하고 사실 그 캐릭터가 감독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이 그냥 하시지 그래요? 약간 막 이런 말씀을 근데 카메라 앞에 서시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근데 너무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남매로 한번 하시죠. 셋이서. 아, 그렇군요. 요즘에 그래서 감독님들 중에서도 또 연기를 하시는 감독님들도 계시고 여기 그런 경계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냥 영화를 만드는 게 재밌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이제 다가와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감독님부터 성스러운 감독님부터 해서 오늘 이제 그래도 같이 자리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올해 뭐 계획이라든지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들의 어제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올해 행보는 이제 여름의 카메라라는 작품을 이제 영화제에 돌릴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름의 카메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름의 카메라. 우리 가영 배우님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1월 1일에 진짜 사실 저는 이렇게 저희 셋이서 할 줄 알고 1월 1일에 시간을 내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올 한 해를 계속 지내는 동안에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다 너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힘을 많이 제가 얻어가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뵐 수 있도록 열심히 올해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감독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편집 감독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친구들도 네, 다 감사드리고 오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배우전 열어주신 작은 영화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시면 안 되죠? 요때 지금 다 물었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가영 배우님이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오신다고 떡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막 떡 들고 바리바리 막 했는데 그래도 혹시 남아 있으면은 나가시는 길에 하나씩 그렇게 좀 지참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드시면은 오늘 밤도 따뜻하게 보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제를 뭔가 이렇게 상영회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 창작자들한테 사실 굉장히 큰 용기가 되고 엄청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영화에 대한 애정이랑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사실 할 수 있는데 이런 자리를 계속 이제 앞으로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 저희들도 영화를 만들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영화들을 계속 이제 작은 영화제 주최해주신 우리 김나 선생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진짜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미흡했는데 그래도 자리를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정오에서의 대사처럼 용기를 내는 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인님이 혹시 또 사진 찍으시는 분들 계시면은 여기 계시면은